하늘 가득 수놓은 오로라를 보기에는 4박도 부족하고 7박도 부족하니 2025년의 세 번째 오로라 여행은 15박으로 계획했습니다. 날씨 때문에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오로라 여행을 위해 휴가를 길게 쓰기는 아까웠고요. 휴가는 이틀만 쓰고 평일 낮엔 6시까지 일하고 밤엔 자정까지 숙소 근처에서 관측을 시도하는 워케이션을 했는데요. 오로라를 헌팅하는 사냥꾼 모드가 아니라 낚싯대를 던져놓고 기다리는 강태공 모드의 오로라 여행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지를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한 건 상대적으로 맑을 가능성이 높은 지형, 해산물을 취급하는 괜찮은 레스토랑, 하이킹 등 액티비티, 사우나와 월풀 등 웰빙 시설이었는데요. 바다에서 오는 낮은 구름이 높은 산에 부딪히면 눈이나 비로 내린 후 건조해지기 때문에 노르웨이에서는 링헨 알프스라는 지역이 인근 다른 지역보다 맑은 날이 많고 피오르드가 아름답습니다. 스키 리조트 지역이지만 프라이빗 월풀과 사우나를 갖춘 4, 5성급 수준의 숙소가 드물고 레스토랑이나 카페도 변변치 않습니다. 가성비 여행을 하려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되겠지만 하이엔드 여행을 선호하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핀란드는 럭셔리 겨울 휴양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저렴한 숙소 외에도 고급 숙소 옵션이 많습니다. 저희는 루테피스케를 먹으러 트롬소에 가고 싶어서 노르웨이 국경에서 가까운 킬피스야비를 선택했습니다. 트롬소는 북극의 관문이라고 불릴 만큼 북극 지역의 주요 거점이다 보니 유럽 내 항공교통이 편리합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를 함께 여행하신다면 두 국가 간 1시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노르웨이가 10시면 핀란드는 11시인데요. 두 국가를 이용하는 날 시간이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출도착 시간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킬피스야비에서 밤이 맑으면 오로라 관측을 하고 흐리면 사우나와 월풀에서 놀고요. 낮에 날이 맑으면 하이킹을 하고 날이 흐리면 책을 읽고 바람이 강하지 않으면 모닥불 피워놓고 노닥거리고 밥 해먹고 눈 치우는 게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풍경 좋은 곳에서 여유를 즐기다 보니 워케이션으로는 최고였었습니다. 킬피스야비는 핀란드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 산간 지역이라 꽤 예쁜 산등성이와 호수들이 있고요. 폭포, 산, 호수 주변으로 두어 시간 눈길 하이킹을 할 수 있는 트레일도 서너 곳 있습니다. 핀란드에는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것이 있어서 타인의 집, 농장 등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할 정도로 가까이 가거나 야생동물을 방해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자연 속 어디에서나 걷거나 스키나 자전거를 타거나 캠핑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캐빈이 있던 곳 근처로는 숲은 가파르고 호숫가 쪽으로는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서 남의 집을 침범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게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권리가 있으니 길이 아닌 곳으로도 가보긴 했습니다. 11월 초에는 오후 2시면 어둑어둑해져서 해 지는 시간에 쫓겨다니게 되는 것이 아쉬운데요. 15cm 정도 눈이 쌓였을 때는 스노우 부츠도 충분했지만 한겨울에 눈이 많이 쌓이면 대부분 지역은 스노우슈가 있어야 걸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핀란드 하면 눈이 쌓인 침엽수림을 상상하고 갔었는데요. 라플란드 북쪽은 낮은 기온, 강한 바람, 영양분 없이 척박한 토양 때문에 침엽수가 견디지 못하고 자작나무만 가득했습니다. 눈이 오면 자작나무 위에 눈이 쌓이거나 눈꽃이 앉을 줄 알았는데요. 건조해서 가벼운 눈이 강한 바람에 날리다 보니 나무에 눈이 전혀 쌓이지 않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한겨울에 눈이 쌓이면 킬피스야비에도 술록썰매, 갯썰매, 스노우모빌 등 다양한 액티비티 투어도 있습니다. 11월에는 눈이 충분하지 않고요. 스노우 액티비티를 하고 싶다면 호수가 얼고 눈이 많이 쌓이고 극여가 끝나 해 뜨는 시간이 길어지는 2월 이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킬피스야비 지역의 오로라 실시간 영상을
유튜브와 오로라 앱으로 송출하기 때문에 숙소에서 날씨와 오로라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도 좋았습니다. 킬피스 야비에는 4성급 호텔이 2개 있다 보니 레스토랑도 여럿 있는데요. 현지 스타일 사슴 요리나 극지방의 연어 사촌인 생선 요리는 핀란드도 미식의 진심이구나 싶은 맛이었습니다. 이 식당의 경우에는 디저트는 예쁘기만 하고 설탕이 빠진 맛이긴 했습니다. 이준하되는 워케이션 일정에 작은 호텔방에 머물긴 답답할 것 같아서 프라이빗 사우나와 월풀이 딸린 단독주택형 캐빈을 렌트했습니다. 눈이 오면 눈도 치워야 했는데요. 눈이 꽤 자주 많이 와서 눈 쓸고 진입로에 화살석 뿌리고 하는 일이 꽤 되었습니다. 핀란드에는 킬피스 야베 등 유명 관광지마다 유리 이글루 호텔도 여럿 있어서 침대에 누워 오로라를 본다는 로망에 불을 지피는데요. 저도 처음 보고는 혹했었는데 오로라가 무조건 북쪽 하늘 딱 그 각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보니 크게 유용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킬피스야비에는 슈퍼마켓인 K마트가 있는데요. 식재료 외에도 수건, 의류, 방한용품, 공구 등 다양한 물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K마트의 고기, 연어, 야채, 과일 모두 품질이 뛰어나서 캐빈에서 챙겨 먹기 좋았고요. 한국 라면, 비비고 냉동만두, 김도 팝니다. 킬피스야비에 가는 방법은요. 핀란드 북쪽에 공항이 여럿 있긴 하지만 노르웨이의 트롬소가 이동시간 측면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트롬소에서 킬피스야비행 버스도 있고요. 저희는 일정이 길고 숙소가 약간 외곽이라 트롬소 공항에서 사륜구동에 스파이크 박힌 윈터 타이어가 장착된 차량을 렌트했었습니다. 겨울의 극지방은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은 밤길 운전이 됩니다. 킬피스야비에서 트롬소로 들어오는 날은 폭설이 내렸었는데요. 원래 차로 2시간 반 거리지만 돌아올 때는 5시간이 걸렸습니다. 눈 쌓인 산길에서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까지 들어와서 휴게소에 도착하기까지의 1시간 동안 심장이 쫄깃해졌었습니다. 저희는 하루 더 트롬소에 묵는 일정이었어서 시내 지점에서 차를 반납했는데요. 시내 지점은 주말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트롬소 공항은 폭설 대비가 잘 되어 있어서 항공편이 약간 지연되었을 뿐 공항은 정상 운행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눈이 더 많이 왔다면 겨울철에는 늘 정시 운행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로라 여행지는 북유럽만 해도 제가 다녀온 레이캬비크, 비크, 트롬소, 킬피스야비 외에도 노르웨이 알타, 로포텐, 스웨덴의 키루나, 핀란드의 로바니에미, 사리셀카, 이나리, 아이슬란드의 미바튼 등 유명한 지역들은 많고 지역별로 할 거리, 먹거리, 숙소나 예산은 제각각입니다. 오로라 관측 확률은 무엇보다 맑은 하늘이 중요하고 어디가 언제 맑을지는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어디가 최고라더라 하는데 휩쓸리지 마시고 오로라를 못 보더라도 다른 즐길거리로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곳, 본인의 주머니 사정, 취향에 맞는 곳을 잘 따져 고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로라 동영상을 보며 오로라 여행 시기와 관측 팁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